안녕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11월 들어가지고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주주분들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눌렸을 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진짜 먼저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은 추세 상승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매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최대한의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아직까지 매수 못하셨던 분들은 또 얼마에 매수를 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또 두산에너빌리티의 대략적인 목표가까지도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한번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SMR에 대한 사업인데, SMR 사업을 왜 안 하냐라고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지금 현재 미국이 셧다운 기간에 접어들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셧다운은 곧 있으면은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밀린 법안들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서 이 SMR에 대한 것도 미국 의회를 지금 통과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그래서 아마 이 SMR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SMR 쪽으로 또 한 번에 아마 원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눌렸을 때는 최대한 싸게 우리가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제가 매집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오늘 제 영상에 꼭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왜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제가 이거를 수급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제일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거는 외국인들이 이거 다 팔았으니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끝났다라는 얘기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10월만 하더라도 개인 주주분들을 빼고는 전부 다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날짜를 바꿔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수급을 본다라고 했을 때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순매도 중이고 오히려 개인 주주분들도 순매도 중입니다. 그런데 기관하고 금투 그리고 연기금까지는 아직 순매수를 유지 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2024년 12월 31일 그리고 2024년 1월입니다. 단위를 제가 천주로 바꿀 건데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 순매수는 무려 외국인들이 45177입니다. 자, 4,500만 주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물량을 지금 쥐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과 연기금들이 약 1,000만 주 이상의 물량을 쥐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팔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나쁘게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외국인들은요 24년도 그리고 23고로 23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미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이 다 끝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최근에 51,7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그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4,500만 주 팔려면 한참 남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도 왜 안 팔고 있어요? 올랐을 때도 안 팔았어요. 횡보할 때도 안 팔았어요. 지금이라고 팔까요? 안 판다라고 당시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날짜가 언제죠? 8월 20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가 요 네모칸이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외국인들이 결국은 물량을 다 던지면은 우리는 그때 가가지고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주식은 항상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물대 차트를 하나 킬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다 보니까 매물이 굉장히 두껍게 깔려 있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하단에 왔을 때만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가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격이 올라가기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한테도 최근 84,400원일 때도 뭐라고 했었냐면, 저는 지금 대략적으로 가격을 제가 두 가지 가격대를 잡아 드릴 건데, 저는 먼저 첫 번째 79,000원, 그리고 좀 더 싸게 사고 싶다 77,000원의 가격대를 알려드렸었던 거죠. 참고로 해당 영상은요 10월 21일에 올려드렸었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77,000원 구간에 어때요?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 맞죠? 그러니까 요럴 때는 저는 놓치시지 말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싸게 샀으면 이제는 비싸게 팔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지만 이제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라는 건 이제 매도할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이 신고가 돌파가 문제가 아니고 얘의 대략적인 목표가 정도는 꼭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도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010-4459-6279입니다. 자,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분들한테는 매수에 대한 타점들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주식 자체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열심히 정말 분석을 해가지고 이 화살표 두 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파란색 화살표는 매도하라는 타점이고요. 노란색의 화살표는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표시가 됩니다. 64,600원에서 매수하면 좋다.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이제 매도하라는 화살표가 뜨는 거겠죠. 제가 지금까지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끌고 오면서 계속 파동을 공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은 단순하죠. 올랐을 때 매도 타이밍이 뜨면 비중을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는 비중을 다시 채우고, 그 다음에 올랐을 때는 또 비중 줄이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이 보시는 것처럼 50조짜리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타하듯이 그냥 다 팔아버리면은 나중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사라지기 때문에 대신에 일정 부분의 수익을 계속적으로 누적화시키는 게 저는 지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이제 조만간에 또 한 번의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 바로 지금 시원하게 또 한 번의 상승 흐름이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010-4459-6279요.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의 대략적인 목표가는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어떻게 또 재미있게 매매를 하고 있었는지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또 최종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 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0,0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요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 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 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 원,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 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 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로 와서 월봉 가지고 제가 또 최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누구나 이렇게 좀 빠르게 쭉쭉 올라가는 자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었는데, 제가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끝에 결국은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 안에 주가가 갇혀버리면은 주가의 움직임이 진짜 재미없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매물대의 상단을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자리는 이런 식으로 주봉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매물이라는 게 깔리기 때문에 요 매물의 안에서는 최대한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을 쓰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점에서 물량을 잡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매물대의 상단을 돌파할 때 따라가는 매매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도 아까 일봉상에서의 매물대를 보여드리면서 현재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물량을 싸게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실 굉장히 크게 보는데 저는 정말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사상 최고가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과 기관들의 수급과 그리고 SMR이라는 이 재료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최소한 지금 25만 원에서 3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하고 이 뒤에 나오는 그 상승의 끝파동까지 다 같이 공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미리 구독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우리 뒤에 나오는 이 모든 상승 파동 같이 한번 또 시원시원하게 공략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